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요, 우리 성격 유형에 따르는 자녀의 진로 선택에 대해서 연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청취자들께서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계속해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연이어서 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일 그 자녀들의 문제가 그래서 성장하면은 어느 과를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부모들이 제일 걱정한 문제가 그러거든요. 대체적으로 우리 부모들은 자기가 채우지 못한 욕구를 자녀를 통해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의 성격을 잘 이해하면은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곳으로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 제한상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원론적인 것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류형 우리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인류형을 우리가 이제 계획자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인류형이 어떤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원칙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깐깐하고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 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 이게 아주 바울의 우리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다 완전한 자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가 완전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서 잘 표현된 분이 바로 이제 바울이라는 거, 사도 바울,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연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 속의 인물을 잘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아주 애니그램을 딱 맞는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우리가 함부로 정의하는 것은 대단하게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얘기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면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일령이 제가 이렇게 칼럼을 진행할 때 일령의 특징을 조금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적성에 맞는 그 선택 요령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런 분이 과연 직업을 가졌을 때 진로를 할 때 어떤 분을 구체적으로 가야 될 건가 이렇게 세 단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령은요 우리가 그동안 잘 들었잖아요. 이 자녀들 우리 자녀의 일령이다 그러면요 아주 빈틈없는 아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꼼꼼한 아이. 그런데 보통 이런 아이는 그 특징을 보면요. 정리정돈을 딱 엄마가 아빠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학교 갔다 오면 아주 정리정돈을 아주 잘하고요. 준법 정신이 아주 뛰어나서 이게 신호등을 지킨다든가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잘 합니다. 그래서 준법 정신이 아주 강하고요. 이 일용 아이들은요. 약속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은 상당히 화를 내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처리를 하는데 A 바르고 아주 단정하다는 거. 그리고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의견이 아주 강합니다. 또 일용의 아이들은요. 의사 표현이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단점이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단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정직하고 꼼꼼하고 이제 빈틈이 없고 그리고 아주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요. 또 목표가 분명하고 이 원리 원칙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냉정하고 좀 까다롭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용의 아이들은요 판단을 잘하고요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완벽성 때문에 또 상대방을 피곤하게 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일용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태어난 아이들이 뭐 4유형이 됐다든가 7유형이 됐으면 아주 그 판단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성 때문에 이제 동생들이 또 힘들어 하죠. 그리고 융통성이 없고요. 아주 고지식하다는 점, 자제력과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하다는 거, 그리고 남을 칭찬하는데 좀 어렵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일령 아이들은 그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머 감각도 없고요.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느긋하고 차분하다면 아주 이제 성장이 이제 잘 된 아이인데요. 자, 일령이 가지고 있는 적성에 맞는 업무 선택의 그 요령을 보면요. 일령의 자녀라면은 객관적인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는 것, 이런 거, 평가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일, 이런 데를, 적성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아주 분명하고 또 명확한 이 가이드라인이 있는 일, 그리고 이 보고 체제가 이제 아주 확실한 일, 이런 것을 이제 업무로 선택하면 좋고요. 그리고 꼼꼼하고 치밀하고, 마인드가 이렇게 치밀한 마인드가 필요한 일, 그리고 또 아주 숙달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힘, 이 반복적인 일에도요, 잘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반복적인 일이 맞지 않는 또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시스템을 더 발전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업무라든가 이런 일에 선택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한다든가 어떤 과정을, 진로를 선택한다든가 그럴 때는 어떤 분야가 좋느냐. 이제 그런데 일령은요,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세무사라든가 그건 아주 원칙적이잖아요. 회계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감사, 공인회계사, 공보관, 기업 경영자, 창업주, 그리고 과학 건축가, 이런 것은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선호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관리 분야, 조세 감독관이라든가 물류관리사라든가 공급 관리자라든가 품질 관리사, 또는 의료기 작동실이라든가 현장 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관리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진로를 우리가 선택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법조계 많이 있잖아요. 일령은 아주 우리나라에 요즘 국회의원들 보시면요, 다 법학과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 우리나라는요, 전부 다 법을 모르면 우리가 정치도 못 하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법률가라든가 판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도관이라든가 보호관찰관이라든가 우리가 정치인 또 그리고 사회운동가라든가 그래서 사회운동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의 잘못된 부분, 구조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거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것이 일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자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운동가라든가 또 환경운동가도 다 이제 일령에서 이제 좋습니다. 그런 이런 진로 분야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지향적인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간호사라든가 또 과학자라든가 그리고 경영자라든가 외과 의사라든가 치과 의사라든가 또 마취과 의사라든가 안과 의사는 일령들이 제일 많습니다. 의사들도요, 우리가 그 유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4유형에 다르고요, 5유형도 다르고 6유형도 다르고 9유형도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에 맞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령은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일관성 있고 목표가 분명하고 그러고 아주 공정하고 원칙적이고 또 어떤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거, 이런 직업군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든가 진로 분야에서 일을 할 때 더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령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성격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서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가졌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번호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